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는 산업혁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15페이지예요. 그리고 학습지는 5페이지. 거기에 필기하면 됩니다. 네모칸에 배경, 과정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거기에 순서대로 필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산업혁명이 뭔지 설명할게요. 자, 혁명이 일어났대. 자, 이 단어를 산업 따로 혁명 따로 볼게요. 혁명이 일어났대. 그럼 혁명은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혁명은 아주 많이 변했을 때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꿨을 때 혁명이란 단어를 보통 써요. 그러면 어떻게 바꿨나? 산업에서 바꿨대. 산업에서 바꿨대. 그럼 뭔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산업은 여러분 뭐랑 관련돼 있는 거냐면 우리가 먹고 우리가 쓰고 하는 것들과 관련돼 있는 게 산업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바꿨대.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옷을 산다고 생각을 합시다.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옷가게 가서 옷을 사고 그 옷은 여러분 사람이 직접 집에서 만들어요? 아니죠. 집에서 안 만들고 어디에서 만들어? 그렇지. 공장에서 기계로 보통 만든단 말이야. 우리는 이게 당연한 사회에 살고 있지? 그런데 불과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계 생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옷가게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옷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보통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자, 천부터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 이 천 자체를 자, 집에서 짜고 그 다음에 물론 이걸 전문적으로 짜는 사람들도 있었지. 그렇지만 어쨌든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짜야 됐어요. 자, 사람이 직접 짜고 그리고 얘들아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이 바느질도 사람이 직접 했죠. 그러니까 옷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산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게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의 배경, 전개 과정 이렇게 순서대로 볼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는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식 차원에서라도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배경부터 할게요. 배경. 그럼 여러분 우리 배경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자, 배경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산업혁명은 어느 나라에서 맨 처음 시작됐을까? 자, 그렇죠.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영국에서 시작됐어. 그러면 왜 하필 영국? 왜 영국에서 시작됐어? 프랑스도 있고 얘들아 독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등등등등 많은 나라가 있잖아. 근데 왜 하필 영국에서 시작됐는지 자,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배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국은 여러분, 영국은 당시에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좋지만 영국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발달했는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네모칸 안에 쓸게요. 자, 3종 세트가 있어요. 그럼 무슨 3종 세트가 있냐면 산업이 발달하기 위한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고 산업이 발달하기 위한 3종 세트가 있어. 그러면 그 3종 세트가 뭐냐? 자, 첫 번째 예를 하나 들어줄게. 여러분 이 마우스를 만든다고 할게요. 마우스를 만들어. 그럼 일단 이 마우스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뭐 이거 재료도 필요하지. 이 재료도 필요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필요하고 그리고 얘들아 이거를 만들려면 기계도 필요하지. 그러면 기계를 돌리려면은 또 에너지원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공장도 필요하죠. 그러면 이 모든 걸 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돈이죠. 그러면 그 3종 세트 중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산업 발달의 첫 번째는 자, 자본이에요. 자본 더하기 여러분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지 배경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로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 자, 마우스를 만들려고 공장을 지었어, 사장님이. 그러면 여러분 그 기계가 아무리 일을 하지만 사람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 노동력. 자, 이게 두 번째 요인이에요. 자, 더하기 마지막. 자, 사람 들여가지고 기계 돌려서 마우스를 생산을 했어. 근데 아무도 안 사. 그럼 여러분 이 마우스의 의미가 없죠.
누군가 사야 될 거 아니야. 자, 그걸 여러분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비 시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판다. 산업 발달의 3종 세트야, 이게.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3종 세트를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모두 갖추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영국은 이렇게 모두 갖추고 있을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선생님이 써줄게. 자, 지금부터 필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이라고 써. 이렇게 얘들아, 1번. 자, 일단은 얘들아 돈이 많았어. 자본이 많았어. 그럼 선생님, 영국은 어떻게 돈 벌었어요? 어떻게 돈 벌었냐면 물건 팔아서 돈 벌었어요. 물건을 팔았어. 그럼 어떤 물건 팔았어요? 질문해야 돼요. 어떤 물건 팔았어요? 당시에 어떤 물건을 팔았냐면, 자, 천을 팔았어. 또는 옷을 팔았어. 그러면은 그 천과 옷은 어떤 걸로 돼 있는 거였냐면, 여러분 우리 양 있죠? 양. 그럼 얘들아 양털을 깎으면은 그 양털로 옷을 만들면 굉장히 따뜻하겠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모직이라고 그래. 모직. 자, 쓸게요.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다. 자, 모직물. 그러니까 여러분 니네 이거 상상하면 돼. 우리 겨울 코트 되게 따뜻하잖아. 그러면 보통 여러분 이게 택 깎아보면은 뭐라고 써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그 따뜻한 이거를 팔아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누가 사냐? 영국 내부에서도 사고, 그 다음에 당시에, 자, 또 쓸게요. 자, 컴마 찍고, 영국은 광대한 식민지를 확보했어요. 자, 식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죠. 자, 미국도. 그 다음에 또 일부 여러 나라들,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굉장히 식민지가 많았단 말이야. 그건 언제 배우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4단원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영국은 식민지가 많았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모직물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를 영국 내부에서도 팔고 식민지에서도 팔아.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식민지에 있던 자원을 끌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 화살표 치고 자본을 축적했어요. 그래서 봐봐, 이 첫 번째 조건이 성립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모직물 만들어서 돈 많이 벌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다 갖다 팔았냐면 식민지에도 갖다 팔았다는 얘기야.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일단 돈이 많아. 자, 두 번째, 2번. 그 다음에 영국의 큰 장점이 뭐였냐면, 여러분 기계를 돌린다, 그리고 공장을 돌린다 하면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 쓸게요. 철이나 석탄과 같은 지하자원이 풍부했다. 그러면 화살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얘는 어디다 써먹냐면, 여러분 기계 돌리는데 석탄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계의 동력이 돼요. 기계의 동력이 돼.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력뿐만 아니라 이런 자원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영국은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은 가진 게 되게 많은 나라였다는 거지. 자, 세 번째 노동력 할게요. 자, 3번. 자, 노동력. 노동력이 풍부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 이유는, 자,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얘는 뭐야? 그렇지, 양이야, 양. 그러면 왜 선생님이 양 사진을 보여주냐? 지금 이 목장에서 양을 키우고 있죠. 그러면 아까 1번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을 했다고 했어. 그러면 양털 깎아가지고 얘들아 옷 만드는 게 모직물 공업이야. 그럼 이 양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농사 짓는 거보다 이 양 키워가지고 모직물 공업으로 돈 버는 게 훨씬 이득이었어요. 훨씬 이득이었어. 그러니까 너네 같아도 너네가 땅 주인이야. 그러면은 막 이거 돈도 안 되는 막 밀농사 짓고 하겠어? 아니지. 이 양 키우면은 이거에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자, 목장을 만들어서 양을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게 땅이 있어. 그럼 옛날에는 여러분 이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한 동네를 공동으로 경작하는 그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내 땅도 있었고 공동으로 경작하는 땅도 있었는데 이 땅에 여러분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야. 울타리. 갖고 울타리를 쳐서 야 여기까지는 내 땅. 앞으로는 여기는 농사 안 지어. 대신에 먹 키워. 그렇지. 양 키워. 해서 울타리를 막 쳤어. 이 땅 주인들이. 그리고 거기서 잘 사는 사람들이 원래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원래 힘 있던 사람들이 막 울타리를 막 쳐가면서 야 여기 농사 안 짓는다. 여기는 양 키운다. 여기는 목장이다. 이렇게 울타리를 쳤대. 이 울타리 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울타리 친다를 영어로 자 쓰세요. 인클로저라고 해요. 그래서 인클로저 운동이야. 그럼 얘들아 이 목장에서 지금 얘네 양 키우고 있죠. 인클로저 운동으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자. 양을 키우기 위해서 목장을 만들어. 그럼 거기서 살던 농민들 어떻게 해요? 양 키우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농사 짓고 평생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가난한 농민들은 여러분 쫓겨나게 되죠. 자, 쫓겨나게 돼 농민들이. 더 이상 그 시골에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농민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자 쓸게요.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민들이 자 대도시로 이동하여 자 그러면은 소문이 나겠지. 야 우리 지금 쫓겨났잖아. 그런데 저기 도시 가면 공장 있대. 거기 가면 월급도 주고 일도 할 수 있대. 이런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대도시로 싹 이동을 해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어머 마침 농촌에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요. 그럼 여러분 산업 발달의 이 3종 세트 중에 봐봐 두 번째 해결된 거지. 돈 있겠다, 노동력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비 시장은 어디에서 해결되냐면 이 위에서 해결돼요. 이 위에서 해결돼. 왜냐하면은 여러분 물건 만들었어? 물건 만들면 이미 영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도 또 그걸 살 수가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막 당장 핸드폰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모직물이든 면직물이든 뭐 무슨 책상이든 구두든 이런 걸 살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영국 사람들이 못 사? 그러면 식민지에 갖다 팔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쓸게요. 소비 시장도 확보했어. 소비 시장도 확보했어. 그러니까 산업 발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 다 갖춰져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할게. 자, 네 번째. 아무리 다 갖춰져 있어. 예를 들어보자 얘들아. 지하자원 많어. 그 다음에 노동력도 풍부해. 그리고 소비시장도 있어. 식민지도 있어. 아무리 많아도 얘들아 전쟁 나면 끝이지. 전쟁 나면 이거 다 끝이잖아. 그런데 얘들아 마지막 영국은 이것까지 되네. 완전 엄친아야. 얘들아 이것까지 돼. 뭐까지 되냐면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혁명 두 개 있었지. 자 쓸게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으로 인해 자 얘들아 영국은 남들이 늦게 한 걸 아예 빨리 해버렸단 말이야. 얘들아 이때가 언제냐면 산업혁명이 18세기 후반이야. 그러니까 우리 쉽게 표현하면 1780년대, 90년대, 70년대부터 90년대 이쪽이 산업혁명 그 이후에도 이어지지만 이때쯤이야. 그러면 이미 명예혁명과 청교도 혁명은 17세기에 일어났었죠. 1600년대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100년 빨리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었어요. 아무리 이런 거 많으면 뭐해. 막 전쟁 나면 다 끝나잖아. 그리고 서로 막 내전 일으키고 서로 죽고 죽이면 다 끝나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프랑스도 영국만큼 잘 살았어. 자, 프랑스도 다 돼. 다 첫 번째 식민지 있었다. 프랑스 지하자원도 많아. 그리고 프랑스는 얘들아 인구가 되게 많았어요. 노동력도 있어. 하지만 프랑스는 이때 뭐 했냐면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자, 그에 반해 영국은 얘들아 안정돼 있으니까 이 많은 걸 추구할 수가 있었던 거야. 산업 발달에. 야, 이제 우리 싸울 일 없잖아. 싸울 일 없으니까 돈 벌자. 뭐 이게 가능했던 거지. 돈 벌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배경은
이걸 일단 이해하시고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이 이거를 말을 풀어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아 얘네 돈도 있었지? 돈은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얘네 노동력도 있었어. 노동력은 어디서 나왔지? 아 인클루저 운동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정치적 안정도 돼 있었지. 이렇게 여러분이 서술형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건 알았어. 이제 영국에서 시작됐다는 건 이제 알았어. 그럼 어쩌라고? 자, 어떻게 전개됐는지 자 지금부터 할게요. 산업혁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자, 두 번째 전개 과정 할게요. 산업혁명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확산됐는지 그거 설명할게. 시작부터 설명할게요. 그럼 선생님이 편의상 전개 과정을 3단계로 나눴어요. 얘들아, 교과서에는 3단계로 나누고 있지 않은데 왜 선생님이 3단계로 나눴냐면 교과서에는 얘들아 내용이 쭉 써 있어. 막 이렇게 한 칸 띄고 쓴 것도 아니고 쫙 써 있거든. 그럼 얘를 다 이렇게 읽으려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끊으면 이해가 더 잘 돼. 아, 먼저 얘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3단계는 이렇게 확산됐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 자, 여기 보자. 얘는 시작. 얘는 더 좋아졌어. 그 다음에 얘도 확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1단계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뭐냐면 자, 제목을 붙여줄게. 제목을 자, 땡땡. 여기는 기계의 발명. 자, 산업혁명의 제일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은 여러분 기계가 발명된 거야. 기계가. 그럼 기계 없었을 때는 얘들아 물건을 어떻게 만들었어? 예를 들어줄게. 옷 어떻게 만들었어? 그렇지,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사람이 실 뽑고 사람이 실 짜고 사람이 바느질하고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영국에서 얘들아 기계가 발명된 거야. 그럼 기계가 왜 발명됐어? 이해해야 되겠죠. 기계가 왜 필요해? 그러면 그 밑에다 쓰세요. 자, 첫 번째 면직물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아까는 분명히 모직물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면으로 바꿨어. 여러분 모직물은 양털 깎아 만든 거고 면직물은 뭐냐면 얘들아 니네 메리아스 니네 속옷 되게 빨기 좋고 그리고 순하고 그 소재 면을 말하는 거야. 니네 잠옷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속옷에 많이 활용을 하는. 근데 얘들아 면직물을 그 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과 실을 이렇게 교차해서 짜야 돼. 일단 천을 먼저 이렇게 교차해서 짜야 돼. 실을 뽑아가지고. 그럼 생각해봐. 옛날에 사람이 이거를 실을 교차해서 짰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막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이게 교차하기가 정말 힘들었겠죠. 시간 엄청 오래 걸렸겠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영국의 면직물이 너무 잘 팔리는 거야. 많이 만들고 싶어. 자, 쓸게요. 대량 생산을 해야 돼. 대량 생산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어떤 사람이 아씨 이거 손으로 잘라니까 너무 힘든데? 한번 기계를 발명해볼까? 기계를 만들어볼까? 해서 탁탁탁탁 이렇게 실을 짤 수 있는 지 혼자 실을 짤 수 있는 탁탁탁탁 기계를 발명해요. 얘들아 혼자 실을 짤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 외우지 마시고 방직기라고 그래. 방직기 직 그러니까 옷을 직물을 이렇게 짠다는 뜻이야. 방직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방직기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착착착착 짜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사람이 발로 누르거나 아니면 뭐 손으로 돌리거나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에너지원을 제공해야 되긴 하지만 얘가 착착착착 혼자 이렇게 교차해서 실을 짤 수 있는 방직기가 개발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사람이 손으로 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2배 이상의 생산량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들아 이런 천은 되게 잘 짰어. 많이 짰어.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너무 빨리 짜. 이 기계가 너무 빨리 짜. 근데 막상 실이 없어. 천은 빨리 짜는데 실이 없어. 그러면 실을 빨리빨리 뽑아내야겠지. 실을 빨리빨리 뽑아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실을 뽑아내는 기계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실을 뽑아내는 기를 뭐라고 하냐면 방적기라고 그래. 방적기라고 그래. 그러면 선생님 방직기 외워요. 아니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 자
봐봐. 자, 첫 번째, 씨를 짜는 기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씨를 뽑는 기계. 이 두 가지 기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름 정도는 알아두면 도움 되거든요. 자, 밑줄 긋고, 자, 방적기 중에 유명한 방적기가 있어요. 자, 화살표 치고, 자, 제니 방적기. 이 방적기 만든 사람 딸 이름이 제니야. 별 의미가 없어. 원래는 하그리브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자, 딸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니 방적기야. 뭐 큰 뜻 없으니까 그냥 아, 방적기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뮬 방적기. 자, 그러면 여러분 둘 다 기계야. 그러니까 버튼 누르면 딱딱딱 지 혼자 하는 건 아니야. 사람이 돌리거나 아니면 물레방아나 이 물의 힘을 이용해서 어쨌든 혼자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잘 생각해봐. 자, 얘도 이렇게 실로 짤 수가 있어. 기계로. 그 다음에 실도 막 혼자 뽑아내. 물론 여기에는 사람의 힘과 그 다음에 물의 힘, 이런 힘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전보다 생산량이 어떻게 늘어나냐면 8배 이상 늘어나요. 그럼 옛날에는 하나 생산하던 게 이제는 8개. 옛날에는 80개, 옛날에는 10장 생산하던 게 막 이제는 80장.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하니까 생산량이 훨씬 더 높아지지. 그래서 얘들아,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기계를 사. 이 기계를, 제니 방적기 이런 기계를 사. 근데 이 기계가 정말 비싸겠지. 그러니까 비싸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기계를 여러 대 사요. 그리고 여러 대 사서 공장에 놔두고 이제 공장을 차리는 거야. 공장을 놔두고 그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인클로저 운동으로 대도시로 농민들이 왔다고 했죠? 그 농민들을 데려다가 그때부터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물레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실 뽑아내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노동력도 일부 필요했기 때문에 공장을 돌려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과서에서 이 말 중요해요. 얘들아,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그랬어? 공장이라고 그랬지? 자, 공장제. 자, 공장제. 그 다음에 얘들아, 얘는 기계잖아, 기계. 자, 기계 공업이 발달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런 기계를 사용하니까 훨씬 더 생산량이 높아졌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주 큰 발전이죠. 그런데 자, 이제 두 번째 2단계에서 얘들아 완전 폭발해요. 산업혁명이 완전 폭발해. 그 폭발하는 이유가 있어. 이게 완전 중요해.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여러분 이 2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 2단계 제목 붙일게. 자, 제목 뭐라고 할 거냐? 땡땡. 에너지 혁명. 에너지 혁명. 그러면 자, 잘 봐봐. 선생님이 혁명이란 단어는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에너지를 어떻게 바꿨나 설명하기 전에 잠깐 사진을 볼게요. 사진을 봐야 좀 더 이해가 잘 되거든.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제니 방적기예요. 그러면 실 뽑아내는 기계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딱 봐봐. 버튼 누르면 돌아가게 생기진 않았잖아. 그치? 사람의 힘이 일부 필요했어요. 돌린다거나 아니면 물의 힘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니까 이 기계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뭔가 힘이 필요했어. 자, 이게 제니 방적기. 이 기계가 여러분 뮬 방적기예요. 그러니까 제니 방적기나 뮬 방적기는 뭘로 이게 움직였냐면 사람의 힘이나 또는 물의 힘. 이 두 가지로 보통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얘들아 이렇게 돌면서 뭔가 이걸 건들고 그러면 건들면 얘가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얘들아 사람의 힘은 제한돼 있잖아. 그리고 물의 힘을 사용하려면 항상 물 가까운 데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젠 더 이상 사람의 힘이나 물의 힘을 이용하지 않는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 에너지 혁명 설명할게요. 에너지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외워야 돼요. 자, 외워야 돼. 와트의 여러분 와트 제임스 와트입니다. 와트의 증기기관. 자, 증기기관. 그럼 얘는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칠게요. 와트란 이름도 외우세요. 증기기관. 그럼 뭐 어쩌라고요?
얘들아, 내가 아까 말했지. 사람의 힘이나 물의 힘을 이용했다고. 그 전에는 아무리 기계를 사용하긴 했어도. 근데 2단계 때 이게 개발되면서 산업혁명이 폭발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화살표찍을 쓸게. 증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증기 에너지는 니들이 아는 그 증기 다 맞아. 수증기 있잖아. 수증기야. 그러면 수증기는 언제 생겨? 물을 팔팔 끓이면 생기잖아. 그러면 물을 뭘로 끓여? 석탄이나 석유를 태우면 얘들아 열이 나오죠? 그 열로 물을 팔팔 끓여. 그럼 증기가 나오지? 그러면 그 증기로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증기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아주 고압의 증기가 힘이 세잖아. 얘를 팍 움직여서 기계를 돌리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거의 장점은 뭐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사람은 하다가 지치지. 그렇지. 그 다음에 물은 얘들아 비 안 오면 끝나지.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석탄을 공급할 수 있으면 계속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사람은 얘들아 잠도 자야지. 잠도 자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여러분 기계 같은 경우에는 휴식 안 취해도 되죠? 버튼만 누르면 이제 움직이죠? 자, 야, 이제 석탄 태운다 하고 버튼만 누르면 얘는 24시간도 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잘 봐봐. 이렇게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했던 기계보다 얘가 폭발적인 생산량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 증기 에너지 때문에 엄청난 산업 발전이 일어나요. 자, 첫 번째, 당연히 면직물 만드는 데는 당연히 쓰이죠. 당연히 쓰이고, 자, 두 번째, 얘 또 하나만 더 쓸게요. 얘들아, 석탄을 계속 태우다 보니까 막 열이 계속 올라가지. 열이 계속 올라가고 증기의 힘도 계속 세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용광로를 개발해요. 용광로. 그러면 단순히 면직물 만드는 데만 이 에너지가 이용되는 게 아니라 용광로라는 거 막 팔팔 끓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 철을 만드는데 아주 높은 온도에서 끓이니까 순수한 철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철들 굉장히 단단하고 좋죠? 그래서 뭐가 발전하냐면, 자, 쓸게요. 제철 산업이 발달해요. 제철 산업이 발달해. 아주 고온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순수한 철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철로 인해서 여러분 튼튼한 건물, 튼튼한 다리, 이런 것들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단순히 섬유 사업뿐만 아니라 제철 산업, 자, 또 하나 쓸게요. 당연히 기계 산업이 발달하죠. 자, 당연히 기계가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마지막,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열 에너지를 뭘로 만든다고 했어? 그렇지, 석탄으로. 석탄 산업 등이 발달해요.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1단계에서 끝났다면 옷 만드는 거에만 산업이 발달을 했었겠지. 그때는 방적기에서 멈췄다면, 그런데 와트의 증기기관 덕분에 섬유사업에서 제철, 기계, 그 다음에 석탄까지도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증기기관이 안 쓰이는 데가 없었어요. 전부 다 쓰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최종적으로 여러분 공장에서만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3단계지. 확산됐으니까. 자, 그래서 3단계. 자, 3단계의 여러분 이름은 선생님이 뭐라고 지어줄 거냐면, 자, 쓸게요. 3단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는 시작했어, 산업혁명. 두 번째, 여기에서 폭발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폭발한 거를 여기저기 알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교통과 통신이 어떻게 발달했냐? 자점. 얘들아, 옛날에 우리 걸어 다녔잖아. 말 탔잖아, 그치? 이때까지만 해도 말 타고 걸어 다녔다고. 그런데 뭐가 발명되냐면 여기 보자 얘들아. 증기가 발명되지. 자, 증기 에너지가 발명되지.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냐? 자, 첫 번째, 증기기관차. 얘들아, 증기기관차는 누가 만드냐면, 이름 외우지 마세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만드는데, 얘들아, 요즘 말로 하면 기차야, 기차. 근데 뭘로 가? 증기, 석탄 태워서 간다고.
석탄 태워서 증기기관차.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기차 지나가려면 뭐 깔아야 돼? 그렇지, 철도가 개발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들아 증기선. 그럼 여기 보자. 증기로 가는 선이래. 이 선자 뭐야? 그렇지, 배야, 배. 얘들아 그 돌아다니는, 그 바다 위를 돌아다니는 배, 원래는 여러분 그 바다 위에 돌아다니는 배는 뭐의 힘으로 돌아다녔어요? 이거 개발되기 전에는 아주 원시적으로 니네 거북선, 판옥선 생각하면 돼. 조선시대 때 판옥선 생각해봐. 바람의 힘을 이용하죠. 얘들아 이거는 유럽도 똑같았어요. 신항로 개척하고 콜럼버스 신항로 개척하고 이런 배들 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범선, 막 그 있잖아. 정말 큰 돛대 달고 정말 큰 깃발 달고 돌아다니는 그런 범선이었어.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근데 더 이상 얘들아 바람의 힘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증기선까지 개발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기차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힘센 배 왔다 갔다 하지. 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얘들아 스티븐슨이 맨 처음에 그 만들었던 증기기관차 칙칙폭폭 이렇게 가는 그 증기기관차 시속이 몇 킬로였냐면 46킬로였대. 그럼 여러분 지금 기준으로는 정말 느리지. 지금 막 KTX는 300km 막 이렇잖아. 정말 느린데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빠른 게 스티븐슨이 만든 기차였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 기차의 이름을 맨 처음에 뭐라고 지었냐면 로켓호였어. 로켓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그 로켓이란 이름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일 빨랐잖아.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우리가 우주선 정말 빠르게 가죠. 그래서 로켓이란 이름을 지금 또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차 발명됐지? 그 다음에 증기선은 여러분 바람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자주 할 수 있겠죠. 바람이 이렇게 불든 저렇게 불든. 그러니까 얘가 유럽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굉장히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산업혁명을 여기저기 알릴 수가 있지? 그래서 쓰세요. 산업 발달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빠르게 운반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통신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얘들아 전화. 이때 처음 개발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선 전신. 전신은 얘들아 모스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는 이게 통화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내가 막 말을 해. 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걸 전달하는 건 아니고 뭔가 내가 입력을 하면 거기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입력한 내용이 전달되는. 이거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갔잖아. 사람이 직접 갔어야 되는데 이것 덕분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정보가 확산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얘들아 전화기. 자, 전화기는 누가 만들었어 얘들아? 니네 다 아는 벨.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단계까지 거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끝난다? 아니지. 아마도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크게 확산되진 않았을 거야. 근데 영국에서 끝날 일을 교통 발달하죠? 그 다음에 전화기 되죠? 막 이러니까 전 세계로 퍼져요. 전 세계로 퍼져.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단순히 영국 하나에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 막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우리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은 이렇게 하고,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와트. 사람 이름 와트와 증기기관 덕분에 이렇게 산업혁명이 폭발했구나.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사진 한 장만 볼게요. 여러분 이게 기차입니다. 여기 까만 연기가 나오죠. 칙칙폭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기기관차야. 그래서 이 기관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더 발달할 수가 있었어요. 이 증기기관차는 처음에는 석탄을 나르는 용도였어. 근데 나중에는 사람도 실어 나르고 물건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던 거지.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만 보면 뭔지 잘 모를 텐데, 이거는 증기선 있잖아. 증기로 가는 배, 이거의 단면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기계가 움직이면서 이제 배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의 모양 같아요?
이거는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자동차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동차랑 좀 많이 다르지? 자, 이거 바퀴가 3개였고, 그리고 이거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동력을 사용해서 가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만들어진 자동차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칼 벤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그 벤츠 맞아요. 그 벤츠라는 브랜드가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만들었어. 그럼 모양은 왜 이러냐면, 사람이 직접 다 만들었어요. 바퀴든 뭐든 다. 그러니까 손으로 다 만드니까, 굉장히 이 가격이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고위층들이 많이 타는, 고위층들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동차였대.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일이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 미국으로 알려져요. 이런 자동차가. 그래서 이 자동차, 요즘에 우리가 타는 자동차 있잖아. 그거를 제일 처음 이렇게 실용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포드야, 포드. 그러니까 미국에도 여러분 포드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게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이 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아, 이때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아, 이때 기차, 배,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전화, 전신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산업혁명이 한 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